AI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다시금 테슬라의 시대가 도래하는 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급등 네,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네. 제가 잔다르크 가된 테슬라 나스닥을 구할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어요. 네. 사실은 어떤 종목에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현재 약간 위기가 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영웅처럼 나타나서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다. 뭐 이런 반전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증권업을 지금 25년 째 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15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분석해가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3년 정도에서 많게는 5년 정도까지 시장의 어떤 중요한 방향을 사실은 알리는 부분이 어제 있었던 테슬라의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 22%가 상승했죠.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장한 이후에 폭등한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메인 종목으로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사상 최대 폭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한 시대적 변화를 저는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엔비디아가 2년 전 2022년도 10월 13일 108달러에서부터 지금 1,400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액면 분할해서 10분의 1 액면 분할해서 지금 140달러대인데요. 그 이후에 가장 센세이셔널한 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엔비디아 따로 테슬라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지금 하나씩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지만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떤 힘의 원천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엔비디아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이 내 그 선상에 있는지 그 선상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지어졌잖아요. 그 이제 다른 또 고속도로를 정부에서 낸다고 보면 내 갖고 있는 땅이 그 도로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벗어나면 의미 없잖아요. 그만큼 어떤 중요한 종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테슬라의 3분기 지난주 엊그저께 발표된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이번 연도 3분기에 매출액은 거꾸로 떨어졌어요. 255억 달러 예상했는데 251억 8,200만 달러로 매출액은 살짝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비해서 작년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근데 진짜 좋았던 것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대 정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 정도 선상에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60센트 예상했는데 70센트대로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 절감을 잘했다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다각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가.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원래는 예상은 60센트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 실제 된 거는 72달러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꽤 실적이 좋아요. 자, 근데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254억 달러 정도 했는데 실제 251억 달러. 한국 돈으로 그러면 환율 1,350원 정도 곱하면은 30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자, 그리고 그것을 두 개를 제가 한번 조합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매출액 이렇게 감소했죠. 반면에 주당 순이익, 아까는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이걸 주당 순이익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71센트에서 45센트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분기 52센트, 이번 분기 60센트 예상했는데
사상 최대 나왔죠. 72센트. 아까 영업이익률로 계산해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니까 뭘까요? 그렇죠. 넷 프로핏 마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률, 순이익률. 근데 영업이익률하고 같은 궤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2센트 한 주당으로 나눠 본다면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그러면 실제 순이익은 어디서 성장했느냐? 테슬라의 사업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ESS 시스템. 이 두 개 합쳐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는 흐르는 음악처럼 스트리밍이에요. 그래서 저장하기가 저장이 안 됩니다. 그걸 배터리에다 이제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기 자동차가 스마트폰에 한 2,000개, 스마트폰 배터리 한 2,000개를 쌓으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거든요. 그 배터리를 다시 또 10개에서 20개씩, 20개씩 이렇게 압축해서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처럼 만드는 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저장 장치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가면서 청정 에너지를 또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보시면 좀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요거는 자동차예요. 이번 3분기에 자동차 몇 대 팔았느냐? 44만 3천 대 팔았습니다. 2분기에는 38만 대 팔았네요. 그럼 쭉 아래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디플로이 이게 이제 전기 아까 얘기했던 ESS 시스템 전체를 일컫는 건데요. 4, 3.2, 4.1 분기당 그다음에 3분기에 9.4 찍은 다음에 이번 2분기에 9.4 찍은 다음에 이번에 6.9. 그러니까 2분기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놓고 그 전에는 별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레벨업이 안 됐죠. 자동차 판매 대수는 사실은 지금 180만 대에서 200만 대 사이입니다. 이번 연도 목표가 200만 대예요. 작년도에 180만 대 팔았는데. 근데 지금 ESS 시스템은 2분기에 레벨업 시켜놓고 3분기에도 이걸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확 떨어지지 않았죠, 원위치로.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테슬라가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이 60센트였는데 사실은 72센트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 그 성장성이 마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트만 줄였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잘 감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지금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22%가 폭등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마감됐는데 3%가 또 올랐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으로 나오고 발전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미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혹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10배짜리 종목 즉 여기에 뭔가 납품할 수 있는 회사 특화된 회사가 나올 수 있느냐 HBM이라고 특화됐던 한미반도체 그 TSV 공법 방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반도체로 구현해서 엔비디아한테 납품했던 하이닉스 이런 종목과 같은 어떤 것들을 국내에서 지금 가능성 있는 것들이 한두 개 있거든요. 요걸 지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실적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잠깐 그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은 1월부터 7월 달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52센트, 60센트 예상했는데 72센트 나온 거는 ESS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수익이 괜찮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고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아까 보시니까 자동차 매출은 크게 증가한 건 없어요. 전 세계에서 1월부터 7월 달 판매된 전기 자동차 점유율입니다. BYD 중국 21.6%예요. 184만 대 팔았습니다. 테슬라
아까 분기당 보셨지만 43만 대에서 많이 팔면 46만 대예요. 이번 연도 목표가 200만 대입니다. 작년이 180만 대 팔았는데 그러면 4분기에 얼마 팔아야 되느냐? 정확히 51만 8천 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3분기에다가 51만 8천 대를 얹으면 어떻게 되느냐? 200만 대가 돼요. 자, 1월부터 7월 달이니까 이건 사실 상반기 파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95만 4천 대, 11.2%. BYD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 점유율에서는. 그다음에 중국산 지리 자동차, 그다음에 독일 폭스바겐, 다시 중국산 시앙하이 자동차, 중국 자동차, 현대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라는 사실 폭스바겐의 중저가 모델 BMW. 여기에서 봤을 때 중국산 자동차가 사실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테슬라 주가의 상승 그래서 단순히 전기차를 팔아서 그렇다면 BYD 같은 경우는 떡상했어야 되죠. 테슬라가 잘 팔아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이틀 사이에 25% 올라갔다. 22%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3% 올라갔다면 BYD 같은 경우는 이틀 사이에 50% 100% 올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테슬라의 실제 저기는 메이드 인 US라는 포지션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앞으로 큰 트렌드에서 미국이 인공지능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섹션으로 건너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왜 점유율을 봤을까요? 자동차 점유율. 객관적으로 테슬라의 위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주가의 원동력이 진짜 실적 때문이었는지. 자, 이거는 테슬라가 모델 3라는 약 현재 3만 달러 정도 되는 자동차 3만 5천 달러 정도, 4만 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그 모델 3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본 겁니다. 원가예요. 2020년도에는 한 대 만드는데 원가가 4만 2천 달러.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5,500 정도. 환율에 따라 좀 바뀌긴 하니까 5,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비용이 쭉 떨어지죠. 3만 5천 원 달러까지. 그러다가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4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 뒤로 리튬 가격 떨어지고 계속해가면서 지난 2년간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3만 1천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한국 돈으로 4천만 원대 초반까지. 원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에 팔아요. 보조금 받고 뭐하면은 실제 한 4천만 원 정도나 3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습니다. 한국도. 테슬라 모델 3예요. 자, 그런데 방금 자동차 코스트가 감소하는 걸 보셨잖아요. 대중적인 가장 많이 팔린 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테슬라의 행방은 뭐냐? 2만 5천 달러짜리 원래 중저가 모델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틀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중저가 모델 안 만들겠다. 말을 번복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자율주행과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다양한 모델 중에서 옵티머스라는 로봇으로 가겠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샹하이의 로봇 박람회에서 지금 나온 건데요. 전시되는 건데 이게 옵티머스라는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휴먼 로봇인데 인간을 닮은 로봇인데요. 사람들이 막 찍고 있죠. 지금은 마치 이게 원숭이처럼 사람들이 찍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인간이 원숭이가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반도체 칩은 지금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압도하고 석권했어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만들었고 그리고 테슬라는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로 만드느냐.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때가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이게 지금 옵티머스 2라는 로봇인데요. 서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실 이거는 연출된 건데 실제 이런 어떤 그것이 서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정교하다.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 공장입니다. 그 사무실의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77초간 이족 보행으로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이 로봇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7초간 돌아다녔지만 어떤 끈도 없어요. 와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 하기 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방향도 잘 틀고 잘 돌아다닙니다. 77초간 다녔는데 전 세계 유일해요. 이렇게 이족 보행으로 77초간 간 거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 얼마? 3만 1,000달러짜리 현재. 모델 Y, 모델 3예요. 모델 3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부품의 80%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80%는 정확하게 누구에다가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아까 보셨던 그 로봇에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데 원가 3만 1,000달러. 로봇 만드는데 원가는 그러면 2만 달러면 돼요. 왜?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 만드는데 필요한 그동안 썼던 부품을 그대로 80%를 사실 이 로봇에다가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의 가격이 이게 100만 원짜리라면 50만 원은 뭐가 들어가느냐? 다 이 관절입니다. 관절. 이 관절의 비용이 가장 높아요. 감속기라든가 모터. 테슬라는 그 부분에서 이미 원가가 모든 부품의 80%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로봇 갖다 쓰면 돼요. 그런데 자동차 원가가 3만 1,000달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옵티머스 2를 2만 5천 달러에 내년도 정도에 2026년도부터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의 지금 움직임은 뭐를 보고 움직이는 거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마련된 소프트웨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현실화를 만들 수 있는 그다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그걸 테슬라가 저는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택시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굉장히 실망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안 올라갔죠. 근데 사실은 그 로봇택시 지금 2026년부터 한다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은 산업용 로봇. 지금 우리들 공장에서 쓰고 있는 거 조선소 같은데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과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은 여러분들 지금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로봇 강아지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문 서비스업은 의료 서비스, 물류 서비스, 특히 방산 서비스, 농기계 서비스, 각 업종에 들어가는 특히 국내는 방산 서비스에 로봇의 일가견이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자, 개인 서비스가 중요해졌죠. 아까 보셨던 교육이라든가 가사 도우미, 요양보호사, 가정에서 앞으로 쓸 수 있겠죠. 아까 휴머노이드, 다양한 협동 로봇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것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트랙터 로봇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실제 다 사용하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굉장히 빨리 왔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드론도 자율주행에 입력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LG그룹에서 이미 투자한 로봇 산업들입니다. 3천억 투자했고 코스닥에 있는 로보스타라는 회사는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삼성그룹이 현재 만들고 있는 로봇들이고요. 네. 이게 현대자동차 로봇입니다. 현대백화점에 가면 이 로봇 보실 수 있어요. 이 로봇이 안내도 하고 합니다. 지금은 안내하죠. 저게 총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방산 로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큰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AI를 통한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만들었어요. 반도체를 통해서.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그래서 공간적인 그렇지만 이거는 공간적인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자, 그런데 로봇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 장악했어요.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을 로봇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지금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그리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뭐를 벗어나요? 공간의 제약성을 로봇이 이제 탈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I와 로봇은 결합이 되면 뭐가 될까요? 즉 신적 능력을 가진 지식이라든가 지혜. 근데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탈피된 겁니다. 현실화가 돼가면서. 자, 앨런 머스크는 그래서 본인들의 나아갈 길은 자율주행을 이용한 로봇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말이 자율주행이지 여기다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지만 앨런 머스크는 여기다 자율주행의 현실화로 그렇게 보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이 무엇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느냐? 한 나라의 존속조차도 결정한다. 따라서 저는 테슬라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명신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갈 수 있는 현대의아라든가 현대모비스 최근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3년에서 5년에 한 번은 큰 사이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 주가와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같은 선상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종목도 상담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주 수익률도 거기에서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